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일입니다. 자, 이번 주 다가오는 주에 주요 경제 지표와 실적 그리고 시장의 관심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부분이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또 거기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테이퍼링의 속도라든지 그리고 금리에 대한 FOMC 의원들의 시각 등을 한번 살펴볼 기회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세스 2022가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핫한 섹터 부분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놓여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주요 일정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폐장일인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부분은 목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이틀 동안 시장이 열렸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이틀 동안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요 종목 부분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인 상황들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들만 소폭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였고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인 것이 주요한 특징이었죠. 자, 다우존스의 시장 모습을 보더라도 이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동안 음봉을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나스닥 역시 이틀 동안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약세 흐름 부분이 진행됐다. 주요 종목이었었던 애플을 비롯해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체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죠. 거기에 메타버스 관련 메타 플랫폼이라든지 전체적인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들이 진행된 것이 우리 시장 휴장 기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1분기 주요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핵심인 1, 4분기의 주요 일정. 내년이라기보다는 올해죠. 1월 5일과 8일에 CES 박람회가 열리고 또 1월 10일과 13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흐름 그리고 2월 4일에서 2월 20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리고 3월 9일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요 일정별 주간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12월 제조업 PMI 그리고 11월 건설 지출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한국의 12월 수출입 동향은 양호할 것이다 라고 벌써 이미 뉴스가 나온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EU의 12월 제조업 PMI 이 제조업 PMI들이 유럽과 미국 할 거 없이 발표가 되면서 이 제조업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 부분을 좌우하는 이 제조업 PMI나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인 건 분명한 거고 자, 그럼 상황에서 4일 화요일에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담이 있고 싸이월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를 하죠. 그리고 12월 구인민 이직 보고서, 독일의 11월 소매 판매, 그리고 중국의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자, 수요일에서는 세스 2022가 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세스 2022는 정보기술,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밖에 없는데 올해 전시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건강, 그리고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 전시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스마트 가전 밸류체인과 자동차라든지 로보틱스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상황 속에서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연말
내내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런 가운데 마이 데이터 서비스 개시,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마이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12월 달에 시범 실시를 하고 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니까 뭐 핑거라든지 그죠? 유비벨록스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 정말 기업들이 참 많죠.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12월 서비스 PMI가 또 발표가 되고 12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FOMC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미 12월 달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FOM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때 그 내용과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다면 시장에 그런 큰 충격은 가져오지 않을 건데, 여하튼 12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상 간이의 횟수, 그리고 그 속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의 그죠? 퍼 부분이 이 연준의 자산의 축소와 함께 다소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이 일정 정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6일 목요일에 있어서는 미국의 11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12월 ISM 서비스업 PMI 지수, 그리고 1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중국의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이 부분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리고 7일 금요일 부분엔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 이 고용보고서도 뭐 여러분들 맨날 중요한 지표 부분이죠. 그런데 항상 경제지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으면 또 금리 인상 횟수나 시기가 앞당겨질 우려에 대해서 염려할 거고, 또 반대로 고용보고서가 좋지 않으면 또 이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이야기거리로 만드는데, 항상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좋은 이야기 쪽으로 방향을 트는데, 나쁠 때는 또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트는 것이 주식시장의 흐름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12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금요일날 발표가 되고, 한국의 실적 발표 두 기업, 그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뭐 이 부분 속에서 그나마 뭐 반도체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실적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지금은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연휴 기간 동안 나온 부분에서 EU가 이제 유럽 연합이 원자력 발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의 녹색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K 텍소노미에 이 원전을 포함하자는 주장이 이제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뭐 이유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사실 12월 22일까지 이유가 이 원자력 발전 그리고 천연가스 이 부분과 관련돼서 EU 텍소노미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연기됐다가 EU가 이번에 2045년 이전 허가 원전은 녹색 분류로 넣자라고 하는 이 초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 전문가 패널에 검토를 거쳐서 이달 중 1월 중에 공식 발표할 부분인데, 거기서 뭐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단체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이 초안이 공식화하더라도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스러운 부분이지요. 원전이 이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바로 이 원전이나 천연가스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 뭐 천연가스 급등이나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발전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또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이 치명적인 부분, 위험성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 그 논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후 전반적인 부분이 이 원전을 포함시켰을 때 텍소노미 이 녹색 부분에 포함시켰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원전을 미포함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을 포함하자고 하는 이 요구가 거세질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행여나 우리나라만 포함되지 않고 EU만 포함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이런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을 수출할 때 우리 정부에서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 3월 9일 대선이니까 그 이전에 어떻게 바꾼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선 쉽지 않을 거고 그 다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뉴스가 또 하나 큰 부분이 나온 게 뭐냐면 이 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월 달에 이 석탄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래서 장기 계약 물량도 막겠다라고 하는데 석탄 수입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내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이제 다른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석탄 가격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뉴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1월 첫째 주도 역시 굵직굵직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 발표 흐름들 속에서 나름대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세스 2022와 연관된 쪽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쪽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주초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FOMC 회의록에 대한 공개 이 부분 속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가지려고 할 텐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1월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 이 연말에 배당을 받았었던 기관 특히 이제 기관의 물량이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런 물량을 대주주 회피성 물량을 12월 달에 매도했었던 개인 투자가들이 다시 매수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전개되면서 주초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기관의 매물을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형태 그런 흐름들 속에서 중소형 종목들의 약진 흐름이 일정 정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자, 그런 시장 흐름 부분들이 12월 말 부분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포인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완급 조절이 필요로 한 시장이 계속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한 타임입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